4부에서는 네. 저희가 이제 답안지 작성하는 방법, 시간 관리하는 방법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기대가 됩니다. 답안지 작성 방법부터 그러면 네, 답안지. 네, 우선 저는 노동법을 지금 첨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법학 과목 중심으로 답안지를 좀 어떻게 쓰면 좋을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좀 이건 좀 중점적으로 말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논점의 정리랑 아무래도 사안의 포섭이 꽂히니까 그거 두 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논점의 정리 같은 경우는 답안지의 어떤 첫인상을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논점의 정리를 보다 보면은 핵심 판례를 그냥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보다는 거기 이제 사실관계 보면은 갑, 을, A사 이런 주인공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주인공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사실관계랑 판례를 적절하게 섞어주면은 논점의 정리가 조금 생동감 있게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조문까지 있다. 그러면 뭐 금상첨화. 네. 되게 완벽한 논점의 정리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안의 포섭 같은 경우는 첨삭하다 보면은 이거 사안의 포섭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이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판례, 그러니까 핵심 판례도 넘버링을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안의 포섭도 그러니까 채점자가 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넘버링에 맞춰서 포섭도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일반론을 쓰는 거에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안의 포섭도 넘버링을 꾸준히 이제 달았고요. 아직도 두세 줄에 그치시는 사안의 포섭이 있는데 사안의 포섭은 진짜 내가 이 시험에 붙고 싶다는 거를 알려주는 어떤 신호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시험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사안의 포섭은 진짜 꼼꼼하고 좀 처절하게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조문을 그냥 이제 바로 줄여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냥 근기법, 노조법 이렇게 하는데 처음 이제 조문 언급하실 때는 플레임을 이렇게 근로기준법, 근기법 이런 식으로 이제 쓰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법학은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법학은 기본적으로 문학판권 구조로 답안지를 가져갔고 문제 소재에서는 법조문과 주인공 활용하시고 행동감 있게 살려줘라. 사실 일반론 같은 경우는 비슷하니까 그렇죠. 이것만 좀 잘해도 되게 차별화된 답안지를 쓸 수 있다. 그리고 포섭이 중요하다. 경영학 과목은 그러면 경영학 과목 팁 있으신지? 저 같은 경우는 인사 같은 경우는 HR 인사이트라고 따로 시간이 날 때 한번 보기도 했었는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런 쟁점이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 워크나 아니면 유연 근로시간제, 뭐 근로시간 단축. 실제 이번 시험에 나오기도 했고 저는 그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런 것들을 좀 따로 정리를 해놓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상 이거를 모고에 쓰면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채점은 강사님들의 참고서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전혀 연연해 하실 것도 없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 같은 경우는 모답이랑 전혀 달랐지만 그래 점수가 나왔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인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의 논리에 맞으면 점수를 주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반대로 경조는 문제에서 묻는 거를 무조건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개념과 특징을 물었는데 막 내가 A를 모른다고 B랑 C를 막 쓰시면 그거는 점수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조는 진짜 암기를 많이 하시고 두 문자를 꼭 따셔야 되고 인사 같은 경우도 개념이나 뭐 특징 이런 거는 이제 두 문자 따서 정확하게 외우셔야 되는 건 맞지만 완전 모답과 다르다고 해서 그걸 이제 완전 틀렸다고 하진 않으니까 모고에서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고 좌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우리 경영학 전문가 정정훈 노무사님 첨삭도 오래 하시고 경영학 그 대가 아닙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정답입니다. 대가가 인정한 공부법으로. 시간 관리, 진짜 시간 관리가 제일 궁금하긴 해요. 아무래도 생동차 시다 보니까 아까 이제 잠깐 얘기도 했는데 하루에 14시간, 13시간 공부까지 하고 계셨고 그다음에 잠도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시간 관리보다는 멘탈이랑 건강 관리가 지금 제일 궁금하긴 해요. 특히 건강 관리가. 근데 일단은 이제 시간 관리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고 추후에 또 이제 멘탈이랑
이제 건강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시간 관리 진짜 궁금한 게 네. 시간이 없으신 것 같거든요. HR 인사이트까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모든 것이 가능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제가 말씀드린 시간 관리 같은 경우는 자투리 시간에 한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활용했던 자투리 시간 같은 경우는 통학 시간 그리고 이제 밥을 먹는 시간 잠자기 전에 정비할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했는지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통학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생동차분들 같은 경우는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그걸 이제 달고 다니시면서 계속 보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고요. 강의를 이제 보러 갈 때는 당연히 모의고사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보시면서 가겠죠. 강의가 끝나면 저는 이제 버스로 통학을 했는데 버스에 앉으면은 오늘 배웠던 내용을 이제 무조건 봐요. 그거를 다 보고 갔고 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도 화장실에 바로 가지 마시고 빠르게라도 훑어보세요. 아니면 두 문자라도 빨리 훑어보고 왜냐하면 화장실 먼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내가 기억이 날아가기 전에 보시는 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밥 먹는 시간은 아무래도 생동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공부에 주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행쟁이 정말 시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부량이 그래서 밥 먹는 시간에 1차를 안 할 때는 거의 행쟁을 보면서 기출문제를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이제 목차도 세워보고 했는데 그것마저 이제 완성이 좀 됐을 것 같다 싶을 때는 이제 기출 문제만 계속 보는 거예요. 문제만 보면서 아, 이 쟁점이 이거다라는 식으로 그냥 문제 한두 줄만 봐도 그게 떠오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3-4번을 보면은 그게 감이 와요. 사실 행쟁은 암기는 2, 3기 때 할 거지만 논타를 하면은 이게 그냥 시험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쟁은 논점, 쟁점을 끝까지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암기를 해도 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는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저는 강의를 들을 땐 따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녹음 파일을 그냥 들으면서 자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서 아 오늘 이런 걸 배웠지 하면서 들으면서 자거나 네. 아니면은 어려운 쟁점이 있다. 그러면은 그 하나를 안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면서 계속 생각해요. 아, 이 쟁점은 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왔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생각을 하면서 만약 그 쟁점에 대한 어떤 답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네. 아, 뭐였지 하다가 되게 찜찜하잖아요. 네네. 그럼 일어나서 그냥 책 보고 다시 이제 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잠자는 시간을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와. 네. 진짜 쥐어 짜셨네요. 하루를 쥐어 짜셨네요. 네. 이거는 진짜로. 저는 네. 여기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네. 버스에서 이제 보셨다고 아, 했는데 네네네. 멀미는 안 하셨는지. 멀미는 딱히 없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만약에 여기서 안 하면 또 집 가서 봐야 하는 그런 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쉬는 시간에 한번 빠르게 봤죠. 그리고 버스 안에서 가면서 봤죠. 그러면 수업 듣고 쉬는 시간 복습하고 버스 안에서 보면 그 날에 벌써 회로 3번 한 거예요. 빠르게. 그리고 만약에 집 가서 또 본다. 그러면은 또 4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되게 짧게 누적 복습을 하는 게 되게 효율적이고 나중에 봤을 때도 기억에 좀 남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쉬는 날이 언제냐고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네. 저는 노동법 끝나고 쉬었는데 버스에서 끝나고 배민을 켜요. 이제 그때 이제 아 오늘 뭐 시켜 먹지? 약간 이렇게 행복한 상상을 가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맛있게 먹으면서 한 9시, 10시가 되잖아요. 그때 이제 한 주의 계획을 조금 점검해 보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요일에 너무 노시면 월요일이 되게 피곤해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되게 무겁거든요. 너무 놀면은 힘드니까 약간 한 2시간, 1시간 정도 이제 앉아가지고 뭐 그냥 계획 점검하면서 뭐 이랬지 하면서 네. 이제 월요일을 괜찮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으셨잖아요. 네, 네. 네. 보통 이제 스터디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시간 관리가 너무 이제 철저하시고 하시니까 스터디는 따로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생동 같은 경우는 스터디를 할 시간 사실 없거든요. 제가 아는 것도 많이 없고 그래서 제가 3기쯤 됐을 때 어떤 스터디를 하기 시작했냐면 일요일에 토일에 배웠던 거를 그냥 이제 리뷰하는 차원에서 스터디를 했는데 그게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3기 때. 결국에 일요일도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야? 아니, 쉬는 스터디가- 날이 없었어. 쉬는 날이 없었어. 와.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공부하면 힘드니까 잠깐 쉬어야 된다. 그렇죠, 이건데 그렇죠. 너무 놀면 힘드니까
공부를 해라. 약간 이상한. 네. 노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네. 노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네. 막 너무 몸 쓰면서 막 이렇게 놀고 뭐 그러지는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을 너무 노시면 오히려 네. 조금 힘든 시간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경험을 했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맛있는 거 드시면서 쉬는 시간을 꼭 가지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